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학교의 한 한국 학생의 음식으로 인해 독일 학교는 물론 독일 전체에서도 이 재료가 바닥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담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멀리 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과연 독일의 학교들이 난리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해외 감동 사연을 통해 알아보시죠. 그 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를렌 디트리히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영양사예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했어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에버그린 국제학교에서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지 결정했어요. 건강한 음식이 튼튼하고 행복한 아이들을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학교에서는 식사가 유기농이고 신선하며 건강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고의 학교 도시락을 제공한다는 평판을 받았어요. 모든 식사가 꼼꼼하게 계획되었어요. 신선한 빵, 다채로운 샐러드, 맛있는 과일, 그리고 기름지지 않은 살코기, 튀긴 음식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전혀 없었어요. 아이들은 보통 제 음식을 즐겼고 그것이 저를 참 자랑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비 오는 월요일 아침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식당 메뉴를 확인하느라 바쁘게 있었는데 딸 클라라가 신나서 제 사무실로 달려왔던 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엄마, 엄마라고 외치며 거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클라라는 10살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항상 호기심이 많았어요. 엄마, 오늘 우리 반에 새 여학생이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딸아이의 표정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멋지네. 그 아이는 어디서 왔어? 그 아이는 한국에서 왔어요. 이름은 박지윤이에요. 아직 독일어는 못하지만 영어는 정말 잘해요. 라고 클라라가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어요.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한국을 생각하면 삼성 핸드폰, 빠른 인터넷, 그리고 김치 같은 매운 음식들만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클라라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사과를 집어들고 크게 한 입 물었어요. 오늘 그 아이 엄마가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정말 달라 보였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달랐어? 라고 저는 약간 호기심과 의심을 품으며 물었어요. 클라라는 머리를 흔들며 웃으며 말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쌀이 어두운 검은 무언가로 감싸져 있고 안에는 다채로운 속재료들이 들어있었어요. 전에 그런 음식을 본 적이 없어서 모두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약간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쌀이 검은 무언가에 감싸져 있다고? 정말 이상하게 들리네. 클라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윤이는 그것 때문에 수줍어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새로운 문화를 모두가 환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라라, 선생님의 말씀이 맞아. 학교는 국제학교니까. 아이들은 여러 나라에서 왔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음식이 저희의 건강하고 신중하게 계획된 메뉴에 어울릴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매울 것 같고 어쩌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독일 음식이 최고라고 확신했었어요. 단순하고 신선하며 균형 잡혔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클라라는 지윤이의 이상한 도시락에 대해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지윤이는 도시락이 달라서 외로웠을까요? 라고 클라라가 감자들을 접시 위에서 굴리며 물었어요. 저는 가슴 한켠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조금은 그랬을 거야. 새로운 나라로 이사하는 건 힘든 일이거든. 특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질 때는 더 그렇지. 클라라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제가 그 애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마도 제가 한번 맛볼 수 있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게 괜찮을까요, 엄마?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건 항상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그 이상한 도시락이 정말 맛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먼 나라에서 온 음식이 맛있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클라라가 학교 갈 준비를 하도록 도왔어요.
평소보다 유난히 명랑한 모습이었고 가방을 싸면서 노래도 흥얼거렸어요. 뭔가 신나는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클라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라고 웃으며 물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지훈이랑 같이 앉아서 밥 먹을 거예요. 라고 클라라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그 아이 도시락 음식 좀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클라라는 늘 새로운 경험을 좋아했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 한국 음식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클라라가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다른 음식을 정말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평소처럼 학생들을 감독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은 언제나처럼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과 아이들의 수다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구석에 있는 한 테이블에서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보니 클라라와 친구들이 또다시 지훈이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지훈이는 얼굴이 조금 수줍어 보였지만 다채로운 도시락을 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멀리서도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는데 상상했던 것처럼 매콤하지 않고 신선하면서도 고소한 향이었어요. 저는 살금살금 더 가까이 다가가 구경했어요. 지훈이 도시락 속에는 제가 전에 제대로 본 적 없는 것이 있었어요. 길고 검은색으로 감싼 롤 안에 주황색 당근, 노란색 달걀채, 초록색 시금치, 그리고 익힌 고기 조각들이 알록달록 들어있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클라라가 기대에 차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김밥이야 라고 지훈이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이거든. 우리 엄마가 집에서 만드셨어.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어색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클라라가 제일 용감하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한 조각 먹어봐도 될까? 라고 클라라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지훈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 조각의 김밥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클라라의 반응이 조금 걱정되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클라라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나! 라고 클라라가 신나서 외쳤어요. 정말 대단해! 그 큰 목소리에 다른 아이들도 웃으며 손을 내밀어 한 번씩 맛보고 싶어 했어요. 금세 점심 테이블은 행복한 얼굴들로 가득 찼고 아이들은 모두 처음 맛보는 김밥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지훈이는 새 친구들이 자신의 고향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클라라가 위를 올려다보더니 저를 발견하고 크게 소리쳤어요. 엄마라고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여기 오세요. 이거 꼭 맛보셔야 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클라라가 너무 신나 있는 모습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다가가서 한 조각의 김밥을 집어들었어요. 밥은 부드럽고 냄새는 고소했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매콤하거나 강한 향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긴장이 섞인 채 한 입 먹어보았어요. 그런데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신선한 야채, 부드러운 밥, 풍미 가득한 고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신선하고 건강하면서도 맛있었어요. 제 눈도 놀라서 커졌어요. 클라라 말이 맞았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지훈이는 살짝 볼이 붉어지며 웃었어요. 감사해요, 디트리 선생님. 그때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분명히 제가 틀렸던 거예요. 맛은 이상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완벽했어요. 오후에 점심이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다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판단했던 걸까? 저는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심으로 즐기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 작은 한국 도시락이 제가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지훈이의 김밥이 우리 학교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훈이의 맛있는 김밥을 맛본 후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솔직히 제가 모르는 것을 너무 빨리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영양사로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라고 가르쳤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바로 그 실수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 주 후반에 우리 학교에서는 글로벌 푸드데이라는 행사를 발표했어요. 각 반은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준비하라는 과제가 주어졌어요. 교장 선생님이신 베르너 선생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러다가 다가오는 행사를 상의하셨어요. 엄격하지만 공정하신 분이라 저는 선생님을 참 존경했어요. 베르너 선생님께서 큰 나무 책상 뒤에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행사 있는데 올해는 한국을 포함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놀라며 잠시 멈췄어요. 그러니까 학교 축제에서 한국 음식을 선보이자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라고 베르너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들이 지훈이 도시락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훈이 어머님을 초대해서 한국 요리 만드는 법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망설였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한국 음식이 제겐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클라라의 신남과 다른 아이들이 김밥을 맛보며 행복해하는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라고 자신 있는 듯 말하며 제가 지훈이 어머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오후 저는 학교 입구에서 지훈이 어머니를 만났어요. 지훈 어머니는 참 다정하시고 따뜻하셔서 도움을 청하자 밝게 웃어주셨어요. 한국 음식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지훈 어머님께서 쾌활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요리가 좋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먹기 쉽고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면 좋겠어요. 김밥과 다른 한두 가지 요리는 어떨까요? 지훈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비빔밥과 잡채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건강하고 인기가 많거든요. 저는 그때 그 요리들에 대해 잘 몰라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지훈 어머니께서 제 혼란을 눈치채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비빔밥은 밥에 야채와 약간의 소고기를 섞은 거예요. 그리고 잡채는 당면에 야채를 넣어 만든 요리예요. 다채롭고 건강하며 맛있으니까 모두가 좋아할 거예요. 저는 바로 동의하며 배우게 되어 신이 났어요. 완벽해요. 그렇게 해요. 그 주에 지훈 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 한국 음식을 만드는 연습을 하셨어요. 어머님의 주방에는 멋진 향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각 요리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어머님께서는 신선한 야채와 재료를 사용해서 정성스럽게 요리하셨어요. 그때 저는 한국 음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매콤하고 강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다채롭고 건강하며 균형 잡힌 맛이었어요. 요리를 마치고 나서 저희는 함께 앉아 음식을 맛보았어요. 각각의 요리가 참 훌륭했어요. 비빔밥은 따뜻하고 신선한 야채와 밥이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잡채는 쫄깃하면서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먹고 나니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를렌 맛있으세요? 라고 지훈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웃으며 물으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놀라운 음식을 전에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어머님께서 살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드디어 글로벌 푸드데이 당일이 왔어요. 아침 일찍 저희는 한국 음식 부스를 밝은 색과 한국의 사진들로 꾸몄어요. 지훈 어머니께서 집에서 가져오신 예쁜 그릇과 젓가락들도 준비하셨어요. 심지어 지훈이도 한복이라는 예쁜 전통 한복을 입었어요. 저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약간 긴장되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 음식 부스는 축제 내내 가장 붐비는 장소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줄을 서서 김밥, 비빔밥, 잡채를 맛보려고 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맛에 대한 기쁨이 눈에 반짝였어요. 엄격하신 베르너 선생님조차 부스를 방문하셔서 요리들을 맛보셨어요. 이 음식들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라고 선생님께서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건강하고 맛있으면서도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마를렌, 이 요리들을
우리 점심 메뉴에 꼭 추가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야겠어요. 하루가 끝나고 부스를 치우던 중 박 어머님께서 행복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마를렌, 우리 음식을 받아들여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제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은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 제 마음을 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글로벌 푸드데이 이후로 모든 게 정말 잘 되어갔어요. 학생들이 맛있는 한국 요리에 대해 계속 물어봤고, 어떤 학생들은 정규 점심 메뉴에 한국 음식도 추가해달라고까지 했어요. 저도 행복하고 신이 났어요. 독일 학교에서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를 끌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전화가 갑자기 울렸어요. 교장 선생님 베르너 선생님이셨는데 목소리가 심각하고 긴장된 느낌이었어요. 마를렌, 지금 바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사무실로 와주실래요? 라고 하셨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저는 재빨리 일어나 긴 복도를 따라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 갔어요. 도착하니 베르너 선생님께서 책상 뒤에 서 계셨어요. 그 옆에는 학부모 모임 대표이신 피셔 부인도 계셨어요. 평소 저를 지지해 주시던 피셔 부인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차갑고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앉으세요 라고 베르너 선생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빈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긴장된 채로 앉았어요. 그러자 피셔 부인께서 바로 말을 시작하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고 화가 난 듯 했어요. 디트리히 선생님, 몇몇 학부모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이상한 음식을 먹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세요. 전통적인 독일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요. 한국 음식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대요. 저는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한순간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죠? 라고 마지못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음식도 건강하잖아요. 제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피셔 부인께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독일 음식을 먹어야 해요. 선생님께서 만드신 영양 계획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만 제공해 주시니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달라요. 부모님들이 낯설어서 건강에 해롭지 않겠냐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불공평해요. 뭔가가 새롭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해롭다는 건 아니잖아요. 베르너 선생님께서는 불편해 보이셨지만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마를렌, 선생님 말씀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부모님들께서 화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하셨고 일부는 즉시 한국 음식을 메뉴에서 빼달라는 요청까지 하고 계세요.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음식이 맛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이 걱정 많은 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한때는 의심이 많았던 그때의 부모님들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확신했어요. 한국 음식은 신선하고 건강하며 맛있었어요.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놀랍게도 클라라와 지윤이가 들어왔어요. 클라라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지윤이는 옆에서 무언가를 꽉 쥐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라고 클라라가 숨을 헐떡이며 재빨리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한테서 문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지윤이가 할 말이 있어요. 지윤이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어요.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저희 엄마와 저는 몇몇 부모님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슬퍼요라고 지윤이가 분명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약속할게요. 한국 음식은 건강해요. 우리 엄마는 한국 음식은 아이들이 튼튼하고 똑똑하게 자라게 도와준대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피셔 부인께서 놀란 표정으로 지윤이를 바라보셨어요. 지윤이의 말을 들으면서 눈가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고 지윤이의 용기를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러자 클라라가 손에 쥔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화를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선생님께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클라라가 단호하게 말하며 그 종이를 피셔 부인께 건넸어요. 이 메모에 한국 음식에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건강하고 맛있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음식이에요. 피셔 부인께서 그 메모를 무언가 말할 듯 침묵 속에 바라보셨어요. 그녀의 표정은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베르너 선생님께서는 조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부모님들과의 회의를 한번 열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다시 한번 음식도 맛보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저는 희망에 차서 고개를 빠르게 끄덕였어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영양가 있고 맛있는지 직접 보여드려요. 피셔 부인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려봅시다. 다만 이번에는 부모님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클라라와 지윤이와 함께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어요. 과연 모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드디어 한국 음식의 특별함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부모 회의 날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회의가 열리는 큰 식당에 들어서면서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큰 창문으로 쏟아지는 밝은 햇살 덕분에 평소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지만 의자 줄에는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부모님들도 있었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베르너 선생님께서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모두들 환영해요. 라고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으신 피셔 부인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걸 보았어요. 피셔 부인 표정은 아직 확신이 없으신 듯 했지만 저에게 정중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베르너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디트리히 선생님께서 한국 음식이 우리 학생들에게 왜 건강한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한국 음식을 봤을 때는 좀 이상하고 매운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처럼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할 것 같지 않다고 여겼었거든요. 몇몇 부모님들이 처음 제 마음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재료들을 알아봤는데 한국 음식은 신선하고 균형 잡히며 영양가가 높아요. 사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딱이에요. 바로 그때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클라라반에 있는 한부모님인 베버 선생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독일 음식만 먹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 음식도 건강한데요. 라고 약간 답답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다정하게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우리 독일 음식도 훌륭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존중과 개방성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모두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아닌가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지훈이 어머니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지훈이 어머니예요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처음 독일에 왔을 때 저도 독일 음식에 대해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독일 음식이 건강하고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제 딸이 독일 음식과 한국 음식을 모두 즐기고 있답니다. 음식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우리를 이어줄 수 있어요. 음식은 우리에게 친절과 우정을 가르쳐 준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약속드리는데 우리 음식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아이들에게 아주 좋아요. 저는 부모님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았어요. 피셔 부인께서도 지훈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진 게 느껴졌어요. 그때 클라라가 지훈이 옆자리에서 일어나며 모든 이들이 클라라를 바라보았어요. 제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제게 조금 달라 보였어요. 라고 클라라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맛을 보니 정말 좋아졌어요.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겠어요? 그러자 피셔 부인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방 안은 온통 고요해졌고 모두가 피셔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라고 피셔 부인께서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아마도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한국 음식에 한번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내며 안도감과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우리 목소리가 드디어 들린 것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뻤어요. 피셔 부인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중요한 회의 이후 에버그린 국제학교에서 모든 게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한국 음식에 대해 확신이 없던 부모님들이 레시피를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김밥과 비빔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의심하셨던 베버 선생님도 어느 오후 아들을 데리러 오시면서 웃으셨어요. 디트리히 선생님, 제 아들이 선생님의 한국 요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라고 베버 선생님께서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레시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기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공유할게요. 얼마 후 베르너 선생님께서 한 가지 발표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 글로벌 런치데이를 갖기로 했어요. 그날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기로 했는데 그 시작은 한국 음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아이들이 크게 환호했어요. 첫 글로벌 런치데이 날이 금세 왔어요. 이른 아침 어머님과 저는 신선한 야채, 달걀, 김, 밥이 가득 담긴 쟁반들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식당에 들어서자 환한 눈빛으로 여기저기 둘러보며 설레는 모습이었어요. 클라라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지훈이는 자신의 문화가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한 소년인 루카스가 빈 접시를 들고 달려와서 외쳤어요. 디트리히 선생님, 이거 정말 최고예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피셔 부인께서 직접 만든 김밥 롤을 들고 나타나 놀라움을 주셨어요. 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생각보다 쉽고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우리 작은 학교가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식 한 접시로 두 문화를 하나로 이어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멋진 발견이 따른다는 걸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글로벌 런치데이의 소식이 베를린 전역에 빠르게 퍼졌어요. 곧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방문해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베를린의 한국 음식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어느 날 지훈 어머니께서 독일 주한 한국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한 일을 들으셨대요. 우리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러 한국에 초대하고 싶다고 해요. 제 눈은 놀라움에 크게 커졌어요. 정말요? 한국이 우리를 초대했다고요? 우리 학교에 한국 음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때 전혀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초대하다니 마치 꿈만 같았어요. 몇 주 후 클라라와 저는 지훈 어머니 그리고 지훈이와 함께 서울로 여행을 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에너지가 넘치고 설레는 도시가 펼쳐졌어요. 서울은 밝고 분주하며 생기가 넘쳤어요. 길거리 음식의 향기, 높은 빌딩들, 그리고 곳곳에 친근한 미소들이 너무 좋았어요. 서울에서는 유명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다채로운 색깔의 물건들이 우리를 감싸고 맛있는 향들이 공기를 채웠어요. 매콤한 떡볶이부터 따뜻하고 든든한 국물 요리까지 정말 많은 멋진 음식을 맛보았어요. 마침내 제 연설날이 왔어요. 수백 명의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큰 강당에 모였어요. 제 이름은 마를렌 디트리히예요. 그리고 저는 한때 한국 음식을 의심했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어느 작은 용감한 소녀 지훈이가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기쁨의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요.
한국 음식은 우리 학교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며 우정과 존중을 만들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클라라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졸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엔 무슨 음식을 시도해 볼까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면 우정과 행복의 문이 열릴 거야.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의 작은 도시락 하나 덕분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